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즉 계약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다음, 재화 공급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의 경우입니다. 면세 전종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또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공급 시기이고,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때, 사업상 정려의 경우에는 정려하는 때,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요.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일반적 수출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 즉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 상관없이 수출 물품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은 날이 공급 시기가 되고, 원양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은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 가공 무역 또는 외국 인도 수출, 그리고 국외 가공 원재료 반출의 경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참고로 외국 인도 수출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국내로 다시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와 봐야 노후되어 운반비가 안 나올 때 그날에 다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국 인도 수출이라 합니다. 이때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신고일이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일입니다. 내가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신고 수리를 해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요.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점권. 창고점권은 일종의 보관증인데요. 내가 물건을 창고업자한테 맡겨놓고 보관증을 받은 거, 이게 창고점권입니다. 창고점권을 다른 사업자한테 팔았을 때 그 창고에 보관된 물건도 같이 소유권 이전이 되죠. 창고점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에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은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일이니까 수입 신고일이 아니라 수입 신고 수리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리스 자산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 이용자에게 공급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폐업 전 공급자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 판매의 경우입니다.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 수탁자, 구입자가 있을 때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한데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물건을 판매하면 이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공급자는 위탁자가 되고, 다만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탁자가 물건 판매 계약을 했는데 그 물건을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위탁자가 구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공급자는 위탁자가 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위탁 계약서도 없고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위탁자, 받는 수탁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각각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문제도 있으므로
납세자가 나중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죠. 다음 리스 자산의 공급 시기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리스 회사가 있고 리스 이용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법률상을 보면 공급받는 자는 리스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자가 리스 회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리 되면 리스 이용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스 이용자가 아주 불리하게 되므로 공급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과세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상품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거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상품권을 가지고 재화를 구입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집행기준에 있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 시기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원칙이 이용 가능한 때,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지만 특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 수익하면 그 사용 수익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사용이 불가하면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또는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할 때는 실제 이용 가능한 때,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한 후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 체납 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당초 계약의 지급 일자가 변경되면 변경 내용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 위의 대가를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대가를 중간 지급하는 중에 재화를 인도해버리면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고, 건설 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해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여 하자가 없고 나머지 대가는 준공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 조건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중간지급 조건부로 계약 변경을 하면 계약 변경일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 계약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계약 변경일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음, 중간지급 조건부 내국 물품을 국외 수출 시 공급 시기입니다. 수출할 때도 중간지급 조건부가 있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로 내국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선적일, 즉 배나 비행기에 실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 시기. 집행 기준이 있죠.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의 일부에 자기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차 계약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 완료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급 시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